15km인 프라하시. 그중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프라하 임시구는 5개의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다. 나는 그 중에서 프라하의 가장 오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하 성 지구를 우선 찾아가기로 했다. 프라하 시내를 거니면서 고풍스러운 돌바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마음에 들었는데 우연히 마주친 도로 보수 현장을 자세히 보니 돌의 크기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두꺼운 걸 발견할 수 있었다. 투박하지만 견고한 기초를 그대로 지켜가고 있었다. 역시 길을 걷다 발견한 건물 보수 현장도 프라하 사람들이 어떻게 중세 도시의 모습을 지켜왔는가를 알려주었다. 건물을 새롭게 재보수할 경우 외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내부만을 중축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그 규제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 것 같았다. 프라하 시내에서 아주 특이한 현대식 건물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쌍의 남자가 춤추는 장면을 건축미로 표현한 것이라는 이 포스트 모던한 양식의 건물도 자세히 보면 주변의 옛 건물들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프라하 사람들이 얼마나 까다롭게 도시의 외관을 조정하는지 그 미적 기준과 수준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길 모퉁이에서 무엇인가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물어보니 쓰레기통 전용 엘리베이터라는 것. 체코 사람에겐 일상이었겠지만 내겐 신기한 풍경이었다. 우리네 시골 마을 같은 한적한 느낌. 아이의 목소리를 따라 찾아가 보니 공원 한켠에 내 눈길을 끄는 놀이터가 있었다. 내가 보아온 우리나라의 놀이터와는 달리 흔한 시소와 그네, 아이들 안전을 위한 모래나 물에 탄 쿠션도 없이 천연의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동산 같은 놀이터였다. 내 눈엔 그 돌들이 제법 위험해 보여 얼굴이라도 긁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는데 아이들은 돌 언덕을 뛰어다니고 나무 미끄럼틀을 타며 자연을 닮은 놀이터에서 내 걱정이 무색할 만큼 거리낌 없이 놀고 있었다. 나는 그 우직해 보이고 튀지 않는 놀이터 빛깔이 체코답다고 새삼 느꼈다. 네, 그 시간 때문에 이제 저는 여기까지만 오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처음에 이 대토론회를 시작할 때 우리 교수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건축을 가지고도 여행 프로든 어떠한 느낌으로 굉장히 잘 녹여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가벼운 터치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건축 문화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의 문제 또는 우리가 정말 배우고 싶은 다른 어떠한 나라든지 다른 도시의 건축 문화를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일반인들한테 많이 보급을 하고 싶어요. 그동안 분명히 저도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걸 접한 적이 있었지만 좀 지속적으로 또 시리즈처럼 연속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한 번 보고 두 번 접하면서 건축에 대한 문화에 대한 참여라든지 또 내가 건축 문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나만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 저희 건축하시는 분들도 더 많은 미디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마 활용을 하게 된다면 좋은 파트너로 이렇게 건축 관련된 영상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 꿈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저를 하나 적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질문이 되게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구준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뭘 보셨습니까? 질문 몇 개 적었는데 더 수준이 낮은 것 같은데 그냥 할게요. 제일 낮은 것 글쎄요. 두 개를 제가 갖다 적었는데 사실 이제 저도 걸어서 세계 속으로는 원래 그게 주말에 하던 원래 토요일 날 오전 네. 10시에 오전 10시인가요? 그러다가 이제 뭐 재방송이 뭐 새벽에도 하고 쉬는 때도 없이 저는 재방송을 보고 왔으니까 오전 10시는 저한테 불가능한 시간이라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이제 영혼을 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감동이 이제 걸어서 세계 속이잖아요. 우리 말고 이제 밖의 세계고 거기에 오는 많은 것들이 이제 낯설음에 대한 것들이 첫 번째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또 쭉 여러 도시에 보셨을 텐데 만약에 이제 우리 도시, 뭐 가타양 서울도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낯선 도시들을 쭉 보시면서 이렇게 어떤 포커스했던 그 관습화되거나 그러니까 어떤 그 방법론으로서 이제 취하셔서 그런 게 있으셨을 텐데 그런 걸로 서울을 우리나라의 도시 중에 서울을 바라보신다면 아니면 어떤 것들에 이렇게 먼저 관심이 가거나 제가 그 말씀드린 이 전경과 도시와 도로는 여기서도 제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 지금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물론 그걸 빼고도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솔직히 경험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 경리단길과 서촌길의 그 길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이사 왔던 그 6, 7년 전에는 거기는 그냥 잠깐만 도시 동네에 불과했었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사람들이 이제 매체를 통해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의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사건이 원래가 가지고 있던 그 사건의 성격이 변질이 되면서 외부에 있었던 사람들 오히려 더 그 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 와서 동네 색깔이 좀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희는 그 골목길이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 외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서울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시대적으로도 진짜 70년대를 보면 70년대의 모습이 보이는 또 2014년대 모습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그런 도시를 이렇게 늘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경험하게 되는데 서울이라는 곳을 전경을 남산이나 상위에서 올라오면 사실은 안타깝지만 대부분들을 차지하는 아파트들 때문에 특별한 성격들을 잘 파악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참 운이 좋게도 제가 살고 있는 종로구의 마을들은 아직까지도 뒷골목에 그런 옛날의 모습들이 남아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개발을 하고 저는 사실은 많이 돌아다니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걸어서 세계에서 돌아가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 절대 차를 타고 한 곳을 이송해서 거기서 찍고 또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늘 도로와 골목을 정말 걸어서 다녔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지하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거기서부터 목적지까지는 어디가 될지 모르는 목적지를 돌아다녔어요. 서울도 분명히 그렇게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든 간에 차근차근히 걸어서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다 오픈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장 선생님은 이 장소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보면 지금 보여준 영상을 어떻게 해석하실지 지혜를 드립니다. 글쎄요. 제가 거쳐봤던 동네가 전부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라버린 동네들이라 어떻게 보면 저나 혹은 저와 연관되는 그 문화예술적 활동들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지역을 이제 그렇게 만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그런 효과들 그리고 한때 이제 그 지역이 뜨면서 이렇게 이제 힙하게 이렇게 주목을 받았지만 이 꽃가락 거품이 빠지고 그랬을 때 그 동네에 남는 어떤 이런 목격을 참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장소 마케팅과 관련해서 볼 때 이제 서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서도 어떤 우리가 그 지역을 마케팅을 한다 혹은 명소화를 한다고 할 때 그동안은 주로 양적으로만 접근을 하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성장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쏟아져 들어왔을 때 그 지역이 앉게 된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또 장소성이 거꾸로 파괴되는 모습들, 또 정주 환경이 무너지는 과정들 저는 수없이 봐왔고 또 혹은 제가 또 모의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숙제로 좀 남겨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제 활동 자체가 연전연패 연속이었다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최준 선생님 하신 말씀 없어요? 저기 이제 요 말씀은 다 세동 선생님 말씀을 듣고서 정리한 얘기긴 하지만 저는 이 오 선생님이 보여주신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사실은 이거 보면서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재밌게 보면서 건축하기를 참 잘했다. 내가 저기다 뭐 기여한다고 뭐 그런 건 없지만 저런 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전하고 뭐 가르칠 수도 있고 나가고 얘기할 수도 있는 소위 말해서 어떤 전문이라고 하는 것 속에 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긍지를 느끼게 되는 프로그램이 재미있다기보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거 하나가 건축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건물 속에 말하자면 이제 성적으로 얘기하면 A, B, C, D 뭐 학점 얘기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A 플러스 맞은 것들이 모여서 건축문화가 되기도 하지만 그거를 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잘 보다 보면 거기에 사람 냄새가 있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보면 누나도 기억나는데 그 사람들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관광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 말을 뭐 사는 사람끼리 보게 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잣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스케일로 보든지 간에 건축문화는 어디에나 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거, 빨래 버리는 거, 아까 얘기한 쓰레기 뭐 내려가는 리프트 같은 거 속에도 건축문화는 다 있다. 그러니까 건축문화라고 했을 때 그거를 굉장히 스펙트럼을 좀 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의 구석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이렇게 넓게 보면 맞는 면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작은 공동분들의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아까 도시의 얼굴이라고 하셨는데 뭐 얼굴은 뭐 이미 갖고 있는 거고 갖고 있으니 뭐 제 얼굴 거울 들여다봐서 잘생겼다 못생겼다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못생겼지만 내 얼굴이 어떨까. 그러니까 그대로 갖고 지내는 게 좋고 그 안에 좋은 매력적인 게 있으면 찾아보면 좋겠다는 식으로 그 도시의 얼굴이다 하는 걸 이해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시간이 좀 지나있지만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의 이윤주 기자님께서
그 제목은 안 주셨는데 약간 제목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제목 안 주셨어요. 더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실 일이 많고 그리고 건축 문화가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잘 전파되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을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건축 문화는 어떻게 전개될까 이런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오래 기다리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 조금씩 까먹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그 박인석 교수님께서는 건축 문화가 도시의 힘이라고 하셨고 여기 또 PD님께서는 도시의 얼굴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오히려 도시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를 소개하자면요. 많은 분들이 일간지에서 건축 기사를 쓰는 기자는 도대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신문사에 들어오면은 사실 자기 전공 분야가 전혀 없이 들어옵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했고요. 부전공으로는 친방학을 했는데 들어와서 사실은 법원에서 판결문 쫓아다니던 법원 출입 기자도 했었고요. 그리고 국제부 기자도 했었고 사실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거는 문화부였습니다. 근데 문화부에서 영화 담당도 했었고 음악 담당도 했었고 사실은 다 거쳐서 다 거쳤다는 거는 좀 저기하고요. 가장 결정적인 게 저는 건축을 2009년부터 건축 기사를 잠깐 썼었고 그리고 잠깐 또 떠났었고 다시 돌아와서 쓰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 건축 기사를 쓰기 전에 제가 한 5년 총 제가 그걸 총합해 보면은 신문에서 북섹션 그러니까 출판면이죠. 그 주에 쏟아져 나오는 책들을 소개하는 그 어떤 책을 소개할 것이고 어떤 주제를 잡을 것이고 어떤 필자들한테 이 서평을 쓰게 할 것인가 그거를 사실은 주관하는 북섹션 담당자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는 이 책 담당 기자를 한 시간들이 나중에 건축을 담당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책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부에서 문화가 하는 일, 그러니까 문화부 기자들이 아니라 문화라는 영역에서 하는 일은 항상 질문을 던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도 뭔가 우리 사회에 질문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걸 통했을 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책은 굉장히 결정적으로 사회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매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책 담당을 하다가 건축으로 넘어오니까 여기도 어마어마한 질문들이 있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집 한 채가 아니면 골목길이 혹은 도로가 아니면 파출소가 그 건축의 다양한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그런 어떤 매개체들로 생각되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맡고 싶어서 제가 맡았던 건 아니었고요. 그 출판을 하면서 그 사이드로 한번 건축을 맡아보지 않겠냐 라면서 맡았던 게 지금 이 자리에 그나마 몇 차례 건축 기사를 쓰면서 공부해 오면서 했던 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기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모두 중앙일보에 오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 일간지의 건축 기사라는 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보도되는지 사실은 집중해서 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거는 아주 간략하게 사실 기자의 변명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자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기사를 쓰는지 살짝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하고 있는 김종성 선생님 전시를 소개하는데 전시 소개는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기사가 재미있는,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얘기할까를 생각하고 어떤 정보를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이때는 사실 김종근 선생님이 일반 독자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건축계에서는 굉장히 큰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기사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어쩌자고 도대체 왜 이런 기사를 일간지 기자가 쓰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사실은 고민들이 있었던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2층짜리 원래 복돌집이었는데 이렇게 변신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저의 스타일, 뭐 아니면 제가 원하는 이런 건축이 아니라, 저는 좀 더 다양한 건축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좀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또 건축계에서 벌어지는 행사들을 소개한 거고요. 가끔은 이렇게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만나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공간에 대한 얘기들, 어떤 감성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거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호텔을 굉장히 현대적으로 바꿨던 한 건축가 선생님의 프로젝트를 소개한 건데요. 의외로 기자가 쓸 때랑 그리고 또 반응이 올라올 때랑은 굉장히 다른 거를 실감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도시사회학자의 말씀들도 소개하고, 이건 금방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까 중간 건축 이런 말씀, 큰 건축 하는데, 사실상 신문에서는 그렇게 큰 건축을 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원룸이, 우리가 생각하는 원룸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좋은 질문으로 여겼기 때문에 제가 취재해서 소개했던 경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 건축가 선생님이 보호 없이 한옥을 1억 2천만 원 정도였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한옥이었는데 보호를 없애서 한번 지었다는데, 어떤 한옥에 대한 접근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흥미로워서 제가 취재했던 케이스고요. 이거는 DDP와 서울시청 새 청사가 건립 과정이 어떻게 달랐나. 그러니까 이 건축은 문화 이거는 왜 썼냐면요. 프리츠커상 하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프리츠커상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 문화, 여기 건축 문화인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일찌감치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을 소개한 경우고요. 이거는 아마 리모델링이 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가를 소개했던 케이스고, 다세대 주택, 그리고 아까 그거 나온 거는 사실은 서평으로도 건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축을 소개하는 게 사실은 인터뷰를 하는 방법도 있고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사실은 한 줄짜리 해외 토픽으로 쓰려고 기획했다가 이상하게 커진 기사인데, 이것도 역시 목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발상을 뒤집는 측면이 사내에서, 오히려 저는 기사를 굉장히 작게 쓰려고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그 안에서 키워져서 크게 썼던 기사고요. 이거는 코하우징, 그리고 이것도 다세대 주택, 그리고 예전에 문제가 됐었던 이거는 이제 몇 년 전 기사죠. 서울시청 유걸 선생님의 관리 과정에서의 인터뷰고요. 가끔은 얼토당토하는 이런 상상력, 고층으로 놀이공원 짓는 게 그냥 수상했던 이런 사례인데, 이런 거를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썼던 기사 중에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건데요. 이게 몇 년 전 기사인데, 집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온 거를 트렌드로 소개했던, 이게
건축 담당을 하면서 사실은 본업은 책 담당이기 때문에 썼던 그런 기사였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났던 기사였고요. 이거는 어린이 대공원 꿈마루 조성영 선생님 여기 또 프리츠커는 옛날에 또 소개했고 땅콩집 기사는 관련 기사를 제가 땅콩집 기사는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 역시 책하고 건축하고 그 중간 지점에서 제가 많이 썼던 기사입니다. 이 정도고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도대체 기자로서 그 다음 저기로 그러니까 종이 매체에서 도대체 건축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먼저 저는 제가 있는 자리를 설명해 드리면은 저 역시 건축이 뭔지 너무 모르던 그냥 일간지의 기자에서 사실은 그 건축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이 지금까지 일해온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은 굉장히 멀리 있고 아니면은 엄청난 미술관이나 큰 규모의 아니면은 외국처럼 이렇게 큰 성당이나 뭐 대단한 건물이 건축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건축 담당을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아까 박인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가까이에 있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우리 골목 안에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그리고 뭐 어린이집 혹은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 내 삶하고 굉장히 직결된 곳들이 건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독자들과 내가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썼었고요. 그리고 일간지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페이스나 뭐 그 건축 전문지에서 다루는 것과 그리고 또 여성지에서 굉장히 폭나게 그 인테리어와 뭐 엄청나게 그 조금 있으신 분들이 지은 그 우아한 주택들을 다루는 것과 달리 그 일간지에서는 그것과 차별화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자로서 굉장히 사실은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일간지 기자가 갖고 있는 어떤 제약점이자 뭐 어쩌면 특권일 수도 있는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사를 쓴다는 점입니다. 그게 그 전문가들도 아니고 우리는 기자들 우리 안에서 훈련할 때는 그래요. 중학교 2학년들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기사를 써야 한다. 그래서 건축가 선생님들 만나고 오면 저는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 건축가 결혼에서도 그 주인공 역할을 맡은 엄태웅 씨가 그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PT 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대목에서 사실은 빵 터졌었거든요. 그 외계어처럼 쓰는 그 건축가분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녹음기에 녹음해갖고 와서 녹취를 풀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그거를 우리 외계어를 우리가 쓰는 말로 통역하는 과정을 굉장히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일간지에서 건축은 그동안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9년부터 건축 기자를 썼는데 물론 중앙일보에 저는 건축 전문 기자도 계셨습니다. 근데 진짜 전문가 교수셨던 분이셨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약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 기사는 쓰셨지만 그 일반 독자들 눈높이에서 지금 제가 쓰는 것과 같은 거는 그분은 아마 약간 손발 오글거려서 못 쓰셨을지도 모릅니다. 약간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2009년에 맡을 때까지는 문화부에 저희 문학 담당이 있고요. 미술 담당이 있고 책 담당이 있고 종교 담당이 있고 공연 뮤지컬 담당이 있고 클래식 음악 담당이 있고 대중음악 담당이 있는데 한 번도 건축 담당 기자가 문화부에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2009년에 아마 중앙일보랑 그리고 조선일보랑 몇몇 일간지에서 쓰기 시작한 게 그 전후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부동산면은 정말 있고 몇 평이 뭐 이번 주에는 얼마고 요즘에는 그게 굉장히 줄어.